먹고 또 먹고 또 처먹고 계속 먹고 여행 다닌다고 계속 사 먹었더니 슬슬 통장 잔고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기차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적은 예산을 선정하고 초저가 서울 여행을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도봉산역 환승공영 주차장. 저는 사실 이마가 넓어 앞머리를 계속 신경 쓰는 편입니다. 아니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고 머리를 감는데 와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지는 거예요. 30살 넘어가고 나서는 머리 빠지는 게 정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앞머리를 잘 안 내리고 다니는 게 원래도 이마가 넓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헤어라인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진짜 모발이식이라도 받아야 되나. 여기는 도봉산역 환승공영 주차장. 오늘은 여기를 숙소로 이용할 건데 여기를 고른 이유가 하루에 21,000원 전기차라서 여기 들어오거든요. 정오의 차량에 80% 할인 24시간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지하철로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서울 내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해줍니다. 저는 양주 시민이라 안 샀거든요. 교통카드를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 오늘 내일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일권 시각 일자와 만기 일자를 확인 후 차 온다. 인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전기로 가니까 지하철 여행도 EV 여행이겠죠? 경기 북부는 지상철이라 창문 밖 풍경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승입니다. 목적지까지는 2번 환승해야 합니다. 운전하다 지하철 타니 이동하는 게 참 길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목적지역 독립문역에 도착했습니다. 온 김에 역 앞 공원을 산책해줍니다. 독립문 엄청 크더라고요. 영천시장 안에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인상적인 전통시장도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방문한 도깨비 손칼국수. 여기는 무려 칼국수가 4,000원입니다. 칼국수 하나 갑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저렴한 칼국수라서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들깨향이 확 올라오는 맛있는 육수의 칼국수였습니다. 그럼 양이 적은가? 했는데 한번 들어보니 양도 많더라고요. 양념장도 준비되어 있어 더 맛있게 즐겨봅니다. 양념장을 넣으니 2배는 더 맛있어졌습니다. 김치도 잔뜩 넣어서 김치 칼국수를 만들어 봅니다. 절대 4,000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맛있는 칼국수를 정말 즐겁게 먹었습니다. 국물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와 이게 4,000원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딴 데서 먹었으면 한 8,000원쯤 나올 만한 퀄리티였습니다. 맛있었어요. 사장님 찹쌀 도넛 5개만 부탁드릴게요. 시장의 먹거리로 후식 간식도 챙겨줍니다. 설탕 잔뜩에 식감이 아주 쫄깃한 찹쌀 도넛. 시장 구경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후 힐링을 하기 위해 해화로 이동했습니다. 요 근래 지하철에 아리수 식수대가 싹 사라졌나?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근데 지하철역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간식이랑 음료수를 공짜로 먹고 또 사은품까지 주는 곳으로 갑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사은품도 주고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을 수 있는 곳. 헌혈 전 전자문지를 먼저 진행합니다. 나름 건강해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달 사이 추가 한의원 해외 이게 지정 없으시고 없어요. 오늘 전화하시나요? 네 전화할게요. 서비스 검색 승마권을 보완하거나 드릴거나 의심하시는 거 없으시고요. 없어요. 약물 드시거나 치료하시는 거 없어요. 이번 수술하신 거 있으시고요. 없어요. 헌혈 전 음료수를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목말랐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실 헌혈은 오랜만에 하는데 사은품이 늘어난 것 같네요. 약 0.4kg의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마를 보니 진짜 넓어지긴 했더라고요. 피를 뽑고 하는데 오히려 힐링이 된 기분이야.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고 거기서 간식이랑 음료수 잔뜩 먹고 왔어요. 그래서 헌혈의 집에서 받은 편의점 교환권이랑 햄버거 교환권으로 2개 주더라고요. 사실 하나 줄 거 생각해가지고 이 편의점 교환권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야식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헌혈밴드 누워서 보는데 이마 진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30대 들어서고 나서 머리가 넓어지는 속도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커요. 이쁜 헤어라인 때문에 모발 이식이 진짜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발 이식도 이번 여행처럼 저렴한 가격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모발 이식 무료 견적은 모두닥. 이 모두닥을 통해서 예약하지 않고 모발 이식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무려 약 125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 금액이면은 이번 같은 여행을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두닥 모발 이식 견적은 사용자가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닌 100% 무료 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볼게요. 자, 네이버 들어가서 모두닥을 검색해 주시면 여기 모발 이식 무료 견적 요걸 들어가 주시면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30초면은 강남권에 있는 모발 이식 병원들을 직접 방문 안 해도 돼서 탐색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겠네요. 누르면은 남성 30대 최대한 빨리 수술은 그래도 강남권이 좀 M자 고민이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모발 이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술 방식 모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포인트인 게 더 싼 곳이 있다고 이제 광고를 보고 막상 가면은 이제 모수라든지 비절개라든지 그런 옵션을 가장 적은 걸로 한 미끼 상품에 물려가지고 막상 수술을 받으려면 가격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견적을 받으니 옵션별 투명한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네요. 와, 생각보다 가격 괜찮네요. 여기 보면 리뷰도 꽤 있어요. 리뷰 들어가면은 이 리뷰도 다 영수증으로 인증한 조작 없는 찐 리뷰라고 하더라고요. 그 리뷰에 금액도 나와 있고 도움 되네요. 리뷰 보는 것만으로 가격이 진짜 맞나?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두닥에 입점한 병원들은 직접 제출한 금액으로 실제 바로 예약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헤어라인 탈모가 걱정이시라면 모두닥에서 견적은 무료잖아요. 한번 무료 견적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 무료 견적은 모두닥. 후속 인증으로 온라인 최저가 혜택까지.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경복궁은 한복 입고 가면 무료거든요. 역에서 궁으로 가는 길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오늘의 무료 여행지 경복궁입니다. 사실 이 생활한복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생활행복도 된다고는 했지만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런 생활한복도 무사히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사람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사람은 많았으나 이쁜 고궁을 산책하는 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색채를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여름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제 매미도 오네. 엄청 덥거든요. 혼자서도 잘 돌아다닙니다. 경복궁에서 현대미술박물관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 입구에도 이쁜 공간이 있거든요. 모아 이석성. 더워. 좀만 가면은 옛날 거리로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현대사 마을 같은 느낌? 독서는 마음의 양식. 책을 읽는다 배가 차진 않는데 들어가 볼 순 없습니다. 아무래도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자도 옛날 거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경복궁에 비해 엄청 한산한 느낌입니다. 7080 추억의 거리라고. 불안하게 저 헤어라인 부분이 자꾸 간지럽습니다. 영수증 사진도 찍어봅니다. 거의 영정사진인데? 직접 옛날 의상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료 관람. 이쁜 박물관이었는데 사실 여기 제일 좋았던 게
에어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경복궁이 더우니까 이쪽으로 에어컨 쐬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어차피 무료가 나니까. 밖에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동묘로 가기 전 방문한 완구거리,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 여기도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동묘 초입부에는 세련된 가게가 많더라고요. 약간 동료가 투박한 맛이 없어지고 빈티지 패션지의 패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래야 동료지. 가장 유명한 거리로 오니 제가 알던 동묘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동대문에 살았는데 그때 보던 풍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 사보려고 했는데 살만한 건 없더라고요. 동료란다. 절반 이상 적은 사람. 원피스. 진짜 원피스. 사실 동묘는 흔히 저쪽 가게들은 그냥 노점상들 모여 있는 거지. 이 동묘에 이 백화점 같은 곳이 있습니다. 동묘의 신세계 백화점. 서울 풍물시장. 근데 방문한 때가 폐점 시간에 가까울 때라서 거의 모든 가게가 닫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리미널 스페이스 같아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동묘거리를 잘 정리해서 건물에 넣어둔 느낌입니다. 여기 식당가는 어떨까 하고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식사보단 술 먹는 분위기더라고요. 아직도 보신탕을 파는 가게가 있네. 신기한 골동품들도 많아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긴 안 들어가 봤어요. 진짜로. 여기도 옛날 느낌으로 꾸며진 구역이 있더라고요. 역시 동묘는 산책하는 재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밖에는 진짜 신기한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동묘에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해화로 돌아갑니다. 콘텐츠고 나발이고 저거 먹고 싶네. 예산 4,000원. 이 세상에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오늘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가격 때문인지 약간의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식당 그냥 저렴한 게 아니라 고시원에서 굶주린 끝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사연을 계기로 만들어진 곳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부담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찌개 자체도 웬만한 김치찌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고 고기도 많았습니다. 저 같은 배불러슴 청년이 와도 됐는지 조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데 밥 두 공기는 못 참죠. 심지어 여기 콩나물 무침 맛집입니다. 엄청 맛있고 배부르게 김치찌개 한 상을 먹고 왔습니다. 4,000원이라고 믿기지도 않을 정도의 고기도 많고 김치찌개도 맛있고 그냥 물에다 끓인 게 아닌 육수에다 끓인 거라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윗동네 낙상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보며 바라보는 석양의 풍경이 너무나 이쁜 장소였습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서 커피 마시며 쉬고 있는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면서 커피를 마시는 아저씨. 야경도 즐기고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의나루역은 러닝하시는 분들을 위해 러닝 시설로 꾸며놨더라고요. 이번에 가볼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최고 수준의 버스킹도 들었습니다. 아, 인생 최대의 위기야. 냄새들이 너무 좋아. 여기 거의 축제 수준의 야시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야경이 정말 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야경을 보며 옹기종기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여유롭게 멋진 야경을 즐겨봅니다. 그렇게 멋진 야경으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의나루역 3번 출구역 여의도 안내센터에는 개방형 샤워장이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새로 생긴 시설도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오늘의 샤워는 무료입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수압도 좋더라고요. 아, 안에 드라이기까지 있어가지고 머리도 뽀송. 근데 이번에도 머리는 역시나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훈이 샤워도 했으니 더 땀 흘리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헌혈하고 받은 상품권
상품권으로 야식도 구매해갑니다. 오자마자 차박 세팅을 해줍니다. 출발 전에 반쯤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가서 바로 침상이 됐습니다. 창문 가리개도 확실히 붙여줍니다. 테이블 세팅, 이거 너무 유용합니다. 우산형 창문 가리개는 이렇게 선바이저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저만의 캡슐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헌혈하고 받아온 상품권으로 야식거리 사왔어요. 뭐뭐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화관 팝콘 하나, 초코송이 하나, 1+1 탄산음료 하나. 1+1 탄산음료 중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딱 5,000원 나왔어요. 햄버거 세트 하나 기본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5,500원짜리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5,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거든요. 500원을 남긴 했어요. 딱 5,000원으로 감자튀김 총 5개. 스몰 사이즈예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가 2,6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더 가성비일까, 이제 실질적인 용량이 안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칼로리. 이거 5개 사는 게 더 쌌어요.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스몰 사이즈지만 감자튀김 5봉지 먹기. 에이, 근데 뭐 양이 대단히 많은 게 아니라서 딱 야식거리로 적당했습니다. 사실 사오는 길이 멀어서 조금 묵묵했고 식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작은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짠 거 먹으니까 단 거 먹어야지. 자기 전 양치는 깨끗이. 그럼 이만 자보겠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꿀잠 잤습니다. 월곡역 4번 출구 앞 멸치국수집입니다. 무려 24시간 운영이라고 합니다. 멸치국수도 역시나 양이 엄청났습니다. 국수는 멸치향이 좀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멸치국수는 퀄리티에 비해 비싼 곳이 많은데 여기는 퀄리티보다는 싸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으로는 제격인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었다.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봅시다. 성신여대역에서 버스로 환승합니다. 환승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버스도 되니 정말 서울 사람들은 부럽더라고요. 요새는 조조를 받아도 영화관이나 15,000원 하잖아요. 조조 할인을 받으면 무려 4,000원입니다. 미리 디트릭스를 통해 예매한 표를 찾아줍니다. 영화 보는데 콜라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팝콘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겁니다. 4,000원짜리 영화 개꿀. 점심을 먹기 위해 마들로 왔습니다. 와, 어제 오늘 진짜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냉면 먹으러 갑니다. 오늘 먹을 냉면도 4,000원입니다. 꽤나 유명한 식당인데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더라고요. 노원 토박이 친구가 말하길 이 건물에만 냉면집만 3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웨이팅할 뻔했습니다. 더운 날에 이런 시원한 냉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 괜찮더라고요. 카메라를 켜놓고 먹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보이잖아요. 냉면 한 그릇 먹는데 딱 3분 걸렸습니다. 국물도 너무 맛있어서 이거 먹다 보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저기 4,000원짜리 냉면이라고 해서 그 식자재마트에서 파는 그걸로만 뚝딱 만들어진 냉면을 기대했었는데 야채 육수의 느낌이 나는 냉면 베이스였고 매콤한 게 맛있었어요. 자, 이제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24시간 33분인데 이제 현재 카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카드가 정상 수준되지 않았습니다. 딱 4,000원 나왔죠.
금액이 낮다고 음식이 맛이 없거나 여행 자체가 재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여행에 있어서 돈이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머리가 계속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이걸 머리로 팍 넘기면 좋을 텐데 이 걱정되는 헤어라인, 이것 때문에 참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모두닥을 통해서 무료 견적 봐보니까 정말 좀 혹하긴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괜찮아가지고 혹시라도 헤어라인이나 탈모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그 무료 견적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짜니까요. 그럼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가자.